자, 267페이지입니다. 4번 사업시행계획입니다. 자, 사업시행계획은 얘기죠. 제일 먼저 순서대로 본다 그러면 하나의 도시에서 어떻게 정비사업할 것이냐. 기본계획. 기본계획 적합하게 정비계획 만들고 정비계획 적합하게 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만들어서 누구 승낙받습니까? 이거 찾는 겁니다. 승낙이 누굽니까? 도정법은 누구 그러면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이 인가받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그 말은 인가받은 게 변경하려면 변경 인가, 중지 인가, 폐지 인가 받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만 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경미도 보통 한 5문 이상 나오는데 경미는 3월달 가야 설명이 가능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미 생각하지 말고요. 상식적으로 시장, 군수 등이 시장이죠. 시행자가 사업계획서 만들었으면 시장, 군수 등에 인가받고 변경하려면 변경 인가받고 중지하려면 중지 인가받고 폐지하려면 폐지 인가받는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번 사업시행계획서 내용에는 뭐가 있는가? 지금 설명해봤자 의미가 없고요. 사업계획서 내용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 수도 없이 많죠. 없는 거 써놓고 있냐 없냐 물어볼 수가 없죠. 뭐가 없는 거? 출제자는 그분들도 이 법조문 보고 문제 내거든요. 여기에 없는 거를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냐고. 없는 거를 쓸 수가 없는 거. 있는 거 써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이게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봐요. 있냐 없냐?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6번 보면 6번 봐봐요. 박스 안에 6번. 법 10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계획 가로 안에 재건축 사업은 제외 그러죠. 그런 게 그냥 간혹가다 한 문제 나와요.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서에 포함할 내용이다. 아닌 것은 정답은요. 임대주택 건설계획 그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 따로 찾아서 따로 정리해 드립니다. 자, 3번 사업 시행 계획 동의인데 이것은 시행자가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이게 조합원 동의 받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살 거니까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계획서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몇 평짜리 할까요? 그냥 우리 전부 다 15평. 무슨 15평이야 50평은 해야지. 너무 큰데 30평 해야지.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요. 동의 받는데 동의 기준이 얼마입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넘어가야 돼요. 자, 4번은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 동의 받아가지고 조합원 동의 받아가지고 인가 신청 들어오면 시장, 군수 등이 100% 그 사업계획서다 조합원이 100%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파도 많지. 그러니까 시장, 군수 등이 다시 보여주고 자, 사업계획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또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내가 타당하면 반영할 테니까 14일 이상 의견 들어주고 타당한 의견 반영해서 사업계획 승낙한다 이런 얘기고요. 5번 읽어도 안 나옴 X. 이제 큰 5번입니다.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은 분양계획입니다. 자, 먼저 분양계획을 만들려면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분양신청. 분양신청을 받으려면 분양신청하세요라고 말을 해야 돼요. 분양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분양신청할까요? 뭔가 알아야 하지. 평당 분양가가 얼마인데 5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주변의 시세는 2억. 뭔가 그런 거를 줘야 분양 신청을 하든가 말든가 하죠.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120일 내에 120일 숫자 있죠. 두 번째 줄에 120일 내에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제 이런 걸 갖다가 통지 한 명 한 명 알려주면 통지예요. 꼭 나중에 못 받았다 그러니까 일괄 공고. 그래서 통지하고 공고하는데 박스 보면은 1번 분양 대상자별 정전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 인가고시가 있는 날 기준으로 하는 가격. 정전토지 건물 가격이 얼마짜리다. 이 가격을 알려주는데 그 가격은 사업시행 인가고시 이 날짜로 정전토지 건물의 가격을 산정합니다. 즉 감정평가한다. 감정평가를 이 날짜로 해가지고 얼마짜리다 다른 거 알려준다고요. 2번
분양 대상자별 분담액의 추산에 그러면 나중에 이제 평당 분양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건설사가 들어올 때 나중에 여러분이 재개발 재건축 하게 되면 시공회사가 우리 몇 세대 합니다. 100세대 잘 안 와요. 그럼 우리가 가서 좀 어세 해야 돼. 몇 세대? 1000세대. 대한민국 일구는 다 들어와 서로 하겠다고. 그러면은 들어올 때 걔들이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고 조건을 다 가지고 들어와요. 그럼 하기 전에 먼저 조합원들한테 다 준다고. A 업체는 이렇게 하겠대. B 업체는 이렇게 하고 C 업체 그 중에서 우리가 이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총회한다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로비가 이미 다 돼 있죠. 우리는 하여튼 주면 무조건 다 받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C 찍는 거예요. A도 받아 먹고 B도 받아 먹고 찍기는 C 찍고 그런 게 다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 보게 되면 그러니까 분양 대상자별 분담의 추산 이런 게 이미 다 정해집니다. 지금은 분양계획이니까 분양계획 하면서 정전 토지 건물 얼마짜리고요. 이게 분양가가 얼마짜리니까 우리 101동 101호님은 얼마를 더 내야 되고 얼마를 돌려주고 이런 게 다 해서 보내주면서 분양증 할 겁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 드리고요. 넘어갑시다. 그랬을 때 이번 분양 신청 기간은 올해 시험 문제가 그게 나왔어요.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를 하되 그다음 관리처분계 수립에 지장이 없다. 분양계획 수립할 때 지장이 없다라면 한 차례 연장하는데 그것을 30일 이러고 낸 거예요. 연장은 30일이 아니고 20일이지 20일. 20일 범위 내에 연장할 수 있다. 20일. 한번 분양 신청. 이제 그러면 이제 분양 신청하세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을 희망한다. 분양 신청 기간 내에 사업 시행자에게 분양 신청하면 됩니다. 4번 손실보상 협의는 자 분양 신청을 안 했습니다. 뭐죠? 돈 주고 보내야 돼요. 얘 나와주면 사사건건 반대요. 트집 잡고.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합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요. 분양 신청을 했는데 관리처분계에서 제외됩니다. 분양권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돈 주고 보내야 돼요.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이제 분양권이 확정 다음 날부터 90일 내 손실보상 협의합니다.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합니다. 90일 잡아야 돼요. 지금은 3명입니다. 분양증 안 했다. 돈 주고 보내라. 했다가 철회했다. 돈 주고 보내라. 했지만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돈 주고 보내야 돼요. 나중에 하나 더 배웁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부산 투기 과열지구입니까? 아닙니까? 과열지구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투기 과열지구입니까? 있습니까? 저정지역도 있고 투기 과열지구도 있고 투기지역도 있고 비슷비슷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은 전체가 투기 과열지구, 서울은 전체가 투기 과열지구. 서울의 전체가 투기 과열지구면 재개발할 때 몇 개 투자하라. 한 군데는 재개발할 때 한 군데에다 10개 투자 몇 개 준다고요? 하나 준다고. 하나 원칙 하나. 10개 하든 하나 주나. 그러니까 정비구역분 몇 개 투자한다? 하나씩. 그러면 서울에다 재개발 10군데 나는 하나씩 10개 투자했다. 그럼 10개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야 되는데. 아니 정비구역이 또 이상한 표정 짓지 말고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자, 셋, 넷, 자, 10개. 전부 다 하나 이렇게 투자했다. 정비구역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 집 하나씩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다니까. 그럼 10개 받는 거 10개. 원칙 10개, 예외 20개 이렇게 되면은 정비구역 서로 다르니까. 근데 여기가 투기과열지금 여기가 투기과열지면 자 얘가 분양받았다. 5년 동안은 분양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5년 동안은. 5년 안에 얘 들어오고 얘들 전부 다 현금청산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보면서. 5년 내에 같이 걸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년 내에 이만큼 들어오겠다 그러면 어떤 거 받아야 돼요? 가장 유리한 게 얘다 그러면 얘를 받아야지. 얘를 받지 말고 그러면 이런 판단을 해야 돼요. 정비계 안에 있다 하더라도 4명이 분양권이 없어요. 첫 번째 분양 신청을 아예 안 했으니까. 두 번째 했다가 철회했으니까. 세 번째 했지만 너무 작으면 탈락이야. 탈락. 관리처분계에서 빼버린다고. 네 번째 투기 과열 주고 분양 신청 받고 5년이 안 된 애들 4명은 분양권이 없어요.
분양권이 없다 그러면 얘들은 사사건건 사업할 때 반대하지. 태클 걸고 빨리빨리 돈 주고 보내야 된다고. 분양권이 없다라는 게 어디서 확정됐어요?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여기서 확정됐으니까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손실보상 협의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이 그런 얘기고요. 2번 이제 관리처분계획 수립 분양계획 만듭시다. 1번 관리처분계획 내용.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는 분양신청 현황 기초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을 수립해서 시장, 군수 등에 인가받아야 되며 관리처분을 변경 중지 폐지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리처분계 인가권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또 누구 그랬으니까 시장군수 등 변경, 인가, 중지, 인가, 폐지, 인가 받습니다. 그런 게 잘 나와요. 변경, 인가, 중지, 인가, 폐지, 인가. 단 대리인자는 경미한 사항 변경은 신고한다. 그것도 잘 나와요. 근데 경미는 3월달 갑니다. 3월달. 참 관리처분계 내용에는 많이 있잖아요. 시험 문제가 2번 관리처분계에는 분양 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이 포함되어 있다. 관리처분계 내용에는 분양 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문제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써놓고 있다 없다 물어보면 무조건 있다다 있다. 그러니까 굳이 암기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시험 문제 잘 나와도 문제 만드는 틀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분석해서 그렇게 시험 준비를 했느냐 이게 문제지. 주구장창 암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문제 만든 줄 안다 그러면 암기 왜 합니까? 무조건 있다지. 없다가 아니고 있다다. 2번 관리처분계 수립 기준입니다. 분양계획은 이렇게 만듭니다. 분양계획 이렇게 만듭니다. 1번 작성계획은 읽어도 안 나와요. 2번 증한지 감한지입니다.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건물이 적정 규모 된다. 너무 좁으면 어쩐다고? 좀 넓혀주고 크면은 줄여가지고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합시다. 차이 나는 것은 돈으로 정리, 현금 청산하면 됩니다. 3번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호 분할된 토지 취득한 자 현금 청산할 수 있다.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 호 분할된 토지라 하더라도 현금 청산은 불허한다. OX요? X 현금 청산 할 수 있다 그래야지. 불허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현금 청산 할 수 있습니다. 4번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데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거기서 끊어줘야 되거든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그러면 한마디로 증한지요. 증한지. 늘려주니까 토지에 가리면서 보상하거나 거기서 끊고 그게 개발법 말하면 환지 부지정. 땅 안 주고 돈 주겠다. 건축물의 일부와 건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주분 이것은 입체한지 되죠. 입체한지. 토지 규모가 작으면 좀 넓혀줄 수도 있고 아예 빼고 돈 줄 수도 있고 땅 대신에 아파트 줄 수도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 설계 작성 기준 지금 보지 말고 6번 주택 공급 원칙입니다. 주택 공급. 자, 1주택 공급이 원칙입니다. 1세대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할 경우 1주택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의 1주택 1토지를 공유할 때 1주택만 공급한다. 원칙은 하나입니다. 혼자서 10채 가져도 하나 줍니다. 5명이 공동투자 하나를 공동투자했다. 하나 줍니다. 원칙은 하나 주는 게 원칙입니다. 하나가 원칙. 기억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A.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그러니까 부산은 과밀 바뀝니다. 과밀 억제권역에 속하지 않은 재건축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근데 투기 과열지구나 저정지역이면 하나밖에 안 줘. 두 번째, 근로자 숙소 기숙사 이용도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세 번째, 국가지하체 주택공사 등 가진 만큼, 즉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수도권이 어디가 수도권입니까? 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을 구분할 때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수도권을 구분할 때는 이건 행정구역이고 수도권을 구분할 때 수도권 구분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과밀 억제권역. 두 번째 성장 관리 권역. 세 번째 자연 보전 권역. 세 가지요. 과밀 억제 이건 알아야 돼요. 과밀 억제 권역, 두 번째 성장 관리 권역, 세 번째 자연 보전 권역. 세법 시간에 얘기 많이 할 걸요? 아직 안 했습니까? 뭐 중과 해가지고 뭐 법인세 중과 뭐 하면서 과밀 얘기할 텐데 이거 분명히. 그러니까 수도권은 과밀 억제권역, 성장 관리권역, 자연 보전권역 세 가지 구분하는데 과밀 억제권역은 수도권에서 너무 빽빽이 들어차 있는데 건물을 너무 많이 좀 빼서 좀 보냅시다. 그런 데가 과밀 억제. 서울은 전체가 과밀 억제권역. 이거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보면 어디라고 다 찍어놨어요. 어디에 무슨 동 해가지고 거기가 과밀 억제권역. 너무나 빽빽이 들어차 있으니까 좀 빼서 보내자. 보내면 어디로 가라고? 이리 갑니다. 성장 관리권역. 과밀 억제권역에서 이전된 걸 갖다 수용하자. 성장 관리권역. 자연 보전권역은 서울의 동쪽입니다. 서울의 동쪽 그러면 강 밑으로 그러면 하남, 광주, 용인 위로 간다 그러면 구리, 남양주, 양평, 여주, 가평, 이천. 그런데 거기가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서울 수도권 시민들은 전부 다 한강 물 먹고 살아요. 한강 속에 위가 먼저 오염이 돼버리면 뭐 다 죽었지 밑에는. 그러니까 서울의 동쪽에서 이게 수도권. 여기가 수도권이다면 한강에 제가 충주까지 임장 갔거든요. 충주호에 임장을 한번 갔는데 충주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충주는 이 물이 이렇게 서울로 갑니까? 남한강, 북한강 만나는 데를 뭐라 그래요? 두 개 물이 만났다. 뭐라고요? 한 분 안에 뭐라고? 양수리 거기가 뭡니까? 두물머리입니다. 두물머리. 한 분 안에 두물머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유명한 데인데. 근데 이 물이 충주에 있는 이 물이 이렇게 여기가 지대가 높아요. 밑에만 남쪽일 뿐이지. 이게 흘러 여기까지 간다고. 흘러온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 먹을 보니까 여기가 오염되면 되냐 이러니까 오염 못하게 막아야 된다. 규제가 강해요. 그게 여기 말하는 자연 보전권역입니다. 수도권만 그래요. 수도권만. 부산에서 중개안추가 교수님 과밀 억제권역에서 어쩌고 저쩌고 질문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왜 묻는데? 야 너네 동네는 과밀 없어. 교수님 제가 지금 양주가 하거든요. 그래? 부산에서 양주 물건 중개해요. 요즘은 전국이에요. 전국이다 보니까 양주다 보니까 당연히 어쩐다고 이런 게 걸린다고 그러면 그럼 그런 질문이 들어온다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봐라. 무슨 법을 볼 것인가 이걸 빨리빨리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모든 법을 다 못하고 공법 6개 법만 하니까 나머지 법 내용이 나오면 무슨 수로 다 안답니까? 빨리 그 법을 찾아봐야지. 그래서 자 다시 기억에 A가 겁니다.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과밀 박재건축은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단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지역에 있으면 그때는 다시 하나. 두 번째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소유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세 번째 국가지하철 주택공사 등 소유주택 수만큼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 2주택인데 아까 얼핏 얘기했죠. 원칙은 하나 주는 게 원칙인데 예외 2개 줄 수 있어요.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작은 집이 뭡니까? 소형.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소형의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가 소형입니다. 전용면적 60 이하를 우리나라는 소형주택이라고 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면 전용면적 18평보다 작은 거. 전용. 전용면적 18평이니까 분양면적은 보통 25평 그쯤 된다고. 그걸 우리나라는 소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2주택은 겁니다. 원칙은 하나 중에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2개 줄 수 있는데 하나는 큰 집이고 하나가 60 이하 작은 집인데 60 이하는 3년 동안 전매 알선이 안 돼요. 3년 동안 못 팔아먹어요. 2개 받았을 때 60 이하 의무적으로 하나 조그만 거 주는데 조그만 것은 3년간 전매 알선 안 됨. 그렇게 마시고요. 넘겨보면은 이제 디귿 3주택 공급입니다. 3주택.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입니다. 과밀 억제권역 재건축은 소유주택 수법인 데서 3주택까지 줄 수 있다. 지금 우리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부동산 경기는 엄청 좋아요. 거래가 잘 된다는 것이 아니고 가격만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강남 가면 집 없어서 못 사요 지금. 그래도 아직도 강남 가면. 그러니까 문제는 강남 3구가 불이 꺼지면 전국 불은 다 꺼져. 부동산이 싹 오른다고.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우리나라 대부분 재산이 부동산에 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대부분 주식에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래에서의 그 지점장이 저보고 교수님 대한민국 주식은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자해야 되고 미국은요 부동산 관심 돌 때 거기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고 주식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국민들 눈이 그리 가고 우리는 부동산에 어떻게 국민들 눈이 이리 와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해야지 다른 데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럼 지점장 보기에 우리나라 가격이 높아 낮아? 아직 한참 낮습니다. 한강 쪽 저거 지금 20억 50억 더 가야 됩니다. 저것들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올라와 있는데 비하면 그렇게 높죠? 전문가들 봤을 때 않는 것 같아요. 이 디귿 3주택은 뭐냐 그러면 강남 3구마저 불이 꺼지면 부동산 불이 다 꺼지는 거예요. 근데 한동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강남에서도 재건축하니까 뭐가 나와요? 미분양이에요. 미분양. 1000세대를 갖다 재건축한다. 조합은 몇 명이냐? 700명이다. 일반 분양 몇 명이다? 300명이다. 이게 안 들어와 일반 분양이. 조합원들은 거기 강남에 사는 다 돈이 있으니까 조합원들은 전부 다 받겠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일반 분양 안 들어오니까 미분양 나오잖아요. 건설사만 피곤한 것이 아니고 재건축 조합이 피곤하고 조합원이 다 같이 피곤한 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 300 어떻게 떨어낼까? 근데 이 돈 많은 사람들은 2개, 3개 받고 싶거든요. 안 된다니까 원칙이 하나라니까 하나. 원칙이 하나 얘 때문에 얘도 미분양 나오니까 강남 미분양을 해소하려고 디귿을 만드는 거예요.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이니까 과밀 안 재건축, 과밀 안쪽. 서울이 대표. 과밀한 재건축, 소유주택 수 범위 내에서 3주택. 10개 가지고 있다? 3개는 준다고, 3개는. 3개 가지고 있다? 3개는 준다고. 2개 가지고 있다? 그럼 2개, 3개 안 돼요. 그럼 2개. 하나 가지고 있다? 하나 이 얘기요. 소유주택 수 범위 안에서만 3주택이니까. 근데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면 다시 하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개 공급받을 수 있는가 간혹가다 이런 게 나와요. 별것도 아닙니까? 원칙은 하나입니다. 원칙은 하나. 예외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하나, 둘, 셋. 하나, 과밀박 재건축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은 하나. 두 번째 근로자 숙소 기숙사용도 가진 만큼. 세 번째 국가지하 주택공사 등 가진 만큼.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예외적으로 2개 줍니다. 2주택 줄 때는 하나가 전용면 60 이하다. 60 이하는 3년간 전매 안 됨.
세 번째 과밀 억제권역 안 재건축 소유주택 수법인에서 3주택 줄 수 있는데 투입 가지고 조정 대상적은 하나. 자, 밑에 이제 3번입니다. 조성된 대지 건물의 처분. 정비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건물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처분 관리된다. 관리 처분 계획, 분양 계획대로 분양 처분하세요 이 얘기입니다. 분양 계획대로 분양 처분하세요. 이렇게 지금 이 얘기입니다. 쫙 해가지고 자 우리가 정비 사업 한다 그러면 이만큼에서 여기는 학교 용지로 하기로 했고 여기는 상가 용지로 하기로 했고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만큼 우리가 파출세 지구대 용도로 하기로 했고 여기는 또 뭐 할까 이런 용도로 하겠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아파트를 지었다 그러면 이게 관리 처분 계획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땅은 상가 용지, 학교 용지, 지구대 용지, 무슨 용지, 아파트 용지. 공사 끝나면 학교 용지로 공급해야 되겠니까 상가 용지로 공급하고 3번은 그런 얘기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관리 처분 계획이 분양 계획이니까 분양 계획대로 처분 관리 그 말은 분양 처분하세요 이런 뜻이고요. 3번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읽어도 시험에 안 나와요. 읽을 가치가 없어요. 아예 여기는. 4번 관리 처분 계획 고시 효과 얘는 이제 대단히 중요하죠. 자 2번부터 봐요. 2번 건축물의 철거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에 고시가 있으면 관리 처분 계획 1번 원칙 읽을게요. 사업 시행되는 관리 처분 인가 받은 후 기존 건물 철거해야 된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있으면 건물 철거가 시작됩니다. 철거. 그래서 기존 건물을 언제 철거하냐 잘 나와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 관리 처분 인가 받고 기존 건물 철거합니다. 관리 처분 인가 받고 기존 건물을 철거합니다. 예외죠. 예외. 이런 경우는 사업 시행되는 다음에 해당하면 기존 건물 소유자 동의 시장소 허가받아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지 말고 박스 기억내 있죠? 기억. 붕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니은 폐건과 밀집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 관리 처분계 인가 받고 즉 분양 계획이 확정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붕괴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면 미리미리 철거해야 되고 폐건과 밀집으로 범죄 발생 우려 이거 아닙니까? 건물이 쫙 있으면 이게 대부분 이주비 주면 주민들이 나가잖아요. 나가면 어쨌든 빨간색으로 빡해서 뭐라고 철거 빡해서 철거 켜놓는다고. 그러면 사람이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산다고. 근데 어느 날 밤에 여기서 불이 하나 켜지더라고 이렇게. 그럴 때 있어요. 며칠 가니까 불이 3개 켜졌네. 많이 켜지네. 가서 보니까 애들이 막 본드 받고 날아다니더라고. 이런 거 있죠. 어찌해야 돼요? 건물 자체를 없애서 우부마지대를 갖다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는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철거해야 되지만 이주비 주면은 미리 나간다고 이 사람 미리 나가면은 공실이 많이 생긴다고 그 동네가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미리 철거합시다 이런 얘기요. 3번 철거 시기 제한 이것은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철거하는 게 맞는데 이러이러하면 철거를 못하게 막으라 이 얘기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뭡니까? 안전사고 우리가 있으면 깜깜한 밤에 비 올 때 태풍 불 때 지진 날 때 철거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알고 다시 맨 위에 넘어가지 말고 맨 위에 1번 건축물의 사용 수익 정지 1번이 잘 나와요. 자 정전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 같은 권리자는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을 때 거기서 해서 되죠.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는 때 그 말은 철거가 시작된 때 철거가 시작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아니 건물 철거하는데 앉아있으면 안 되지. 나가야지. 이제 그만 쓰고 나가줘야죠. 언제까지 나가 있으라고요? 새 집 받을 때까지. 언제 새 집 받습니까? 언제 새집 받는데요? 이전고시 다음 날 새집 받으니까 이전고시 1까지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쉽게 말해서 건물 철거가 시작이 되면 이전고시 1까지 새집 받을 때까지 다음 날 받으니까 받기 전까지 건축물 사용수익 해서는 안 되죠. 이제 비켜줘야죠.
다만 다음에 해당 그러지 않는다. 이 또 다만이 잘 나옵니다. 사업 시행자 동의 받았다. 나 2달만 더 쓸게. 콜 2달 더 쓸 수 있어요. 또 손실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 그만 쓰고 나갔어요. 그러려면 보상을 해야 될 사람들은 보상을 해주고 보내야지.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오류라고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요. 그러면 보상해주고 보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전고시일까지 정전, 토지 등은 사용수익할 수가 없으나 시행자 동의받으면 쓸 수 있고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으면 쓸 수는 있다 이 얘기고요. 시험 문제는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수익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동의 받았으면 쓸 수 있다 그래야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6번 이제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입니다.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이렇게 해서 토정법이 끝납니다. 정비사업이 끝났어요. 끝났으면 이제 사업 시행 계획 내용대로 끝났는지 사업 시행 인가 누가 했어요? 시장소 등. 그럼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준공검사 누가요? 시장소 등. 그러니까 시장구수 등이 아닌 자는 공사가 끝났으면 시장구수 등 찾아가서 준공검사 받으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했으면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준공인가 신청받은 시장군수 등은 지체 없이 준공인가나 준공검사나 대충 읽고요. 누가 물어보면 준공인가가 뭡니까? 준공검사야 그거. 단지 도정법으로 쓸 때는 준공인가라고 쓸 뿐이지 그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신청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돼 시장, 군수 등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준공검사 의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걸 물어본다. 그러면 없는 걸 가지고 물어볼 수가 없다고 상식적으로. 그런 제도가 없으면 출제자도 몰라요. 모르는 거 어떻게 묻겠습니까? 못 물어보지. 맨날 출제만 하던 분이 올해 시험 봤답니다. 아이고 이게서 나 죽는 줄 알았어. 중개사 시험 공부 과목이 분량이 너무 많네. 이거 양이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와 또 가뜩이나 늦게 해가지고 나 되게 교수님 합격은 했습니까? 물론 했으니까 말하지. 그분이 출제위원인데 그분이 올해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분량이 너무 많더래 이거.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분량 많아도 또 다 통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시장, 군수 등에게 실시하면 시장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없다 물어보면 출제자가 귀신이냐 법에 있는 걸 보면서 자기네도 있다 없다 물어보니까 법에 없는 걸 생각해서 있다 없다 물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이런 제도가 있지 수험생들이 이런 제도 있는 줄 알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당연히 있습니다. 없는 거 안 물어봐요. 3번 공사완료고시 시장소 등은 준공검사 실시할 결과 사업 시행이 인가받은 사업계획대로 완료했다 인정하면 준공 인가하고 공사 끝났다 공사 완료 고시합니다. 이제 공사가 끝났다 그러고 이제 시행자가 공사 끝났어요라고 공사 완료 고시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2번 이제 사업 시행자는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 이제 뭐 합니까? 확정, 측량. 여기까지 뭐라고요? 학교 용지, 여기는 뭐라고요? 상가 용지, 지구대 용지, 이 측량이 측량. 측량이 끝났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측량. 토지 분할하고 이제 나눠야죠. 나누고 측량하고 그다음에 관리처분계 정한 내용을 토지 소지에 통지하고 아까 가백이 어디 준다고요? 103동 103호 주기로 했죠. 가백에 너 103동 103호 주기로 했지. 103동 103호 여기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알리고 소유권을 옮기고 이렇게 했다는 걸 갖다가 이제 고시하고 시장군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하는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2번에 1번 사업시행자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확정 측량하고 토지 분할하고 관리처분계에 정한 사항을 분양발자에게 알리고 갑 103도 103호 준다. 알리고 대지금을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갑의 권리를 103동 103으로 옮깁니다. 2번 사업시행자는 대지 건물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는 옮기겠다. 그때는 그 내용을 지자정부에 고시하고
시장군수에게 이렇게 옮깁니다. 보고합니다. 이 경우 대지 건물 분양받을 자는 줄 거 봅시다.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에 대지 건물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옮긴다, 옮기고자 할 때는 이렇게 옮긴다라는 걸 지자정부에 고시하고 시장군수한테 보고하고, 옮긴다가 뭐라고요? 이전. 이렇게 이전한다, 옮긴다는 걸 고시하고 시장군수한테 이렇게 옮겼습니다. 보고하고. 그럼 가본 103호 소유권 언제 취득한다고? 고시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전, 고시, 다음 날 아주 잘 나와요. 이 부분은 고시가 있는 다음 날에 토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고시 다음 날, 고시 다음 날. 3번에 이전 등기. 그러니까 이전 고시 만약에 9월 5일 날 했다 그러면 갑은 언제 소유권 취득했다? 9월 6일 날 소유권 취득을 했다. 등기는 안 돼 있죠. 등기는. 그래서 이제 3번에 1번 이전 등기 나오죠. 이전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대지 건물에 등기를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신청. 시행자가 한 번에 다 맡긴다 이 얘기죠. 타등기 의미가 없고요. 청산금입니다. 청산금. 청산금은 자 공사 시작하기 전에 갑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게 아까 101동 101호다 101호 24평짜리다. 이거 얼마짜리냐? 이거 감정합니다. 감정. 감정가. 감정가 얼마라고요? 3억. 감정가 3억. 여기에다 나중에 감정가에다가 비례율을 곱해요. 비례율. 감정가에다가 비례율을 곱하면 이게 권리가격. 권리가격. 감정가 3억에다 비례를 곱해서 권리가를 빼야 되는데 비례율이 뭐냐 그러면 내가 이 날짜로 감정평가하니까 3억짜리인데 시세가 3억이 3억. 근데 공사 끝나면 내 자산 가치가 3억보다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이거를 계산했는데 이거를 그러면 자 여기서 정비사업 한다. 정비사업 할 때 공사 끝나기 전에 정전 토지 건물 가격이 총 얼마인가 따지는 거야. 총 얼마래? 1,000원이야. 1,000원. 공사 끝난 후에 새로 지었죠? 그 가격이 총 얼마인가? 끝난 후에 얼마입니까? 5,000원 됐어요. 몇 배 늘어났어요? 5배 늘어났죠. 비례율이 몇 프로요? 500%. 3억짜리가 얼마 돼요? 3억짜리가 그러면 곱하기 5 얼마 된다고? 15억 돼요. 15억. 근데 100원짜리가 어떻게 해서 1,000원짜리가 어떻게 해서 5,000원이 됐을까요? 상식적으로 싹 철거하고 다시 지었으니까. 철거하고 다시 질 때 공짜입니까? 돈 들어갑니까? 돈 들어가죠. 이게 얼마 들어갔느냐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게 비용이 얼마 들어갔대요? 비용이 얼마 들어갔대요? 4,000원 들어갔대요. 그러면 1,000원짜리가 얼마 됐어요? 1,000원 된 거지. 1,000원. 5,000원에서 4,000원 비용 빼야 되니까. 그럼 비례율이 100%에 100 전혀 변함이 없음. 3억짜리 끝나도 3억짜리. 근데 얼마 들어갔다고 얘기해? 자 3,800원 들어갔다. 얼마 됐어요? 1,200원. 비례율이 120%에 120%. 그러면 권리가치가 얼마 돼요? 권리가액이 3억 6천. 3억 6천. 돈 얼마 들어갔대요? 4,100 들어갔대요. 비례율 몇 프로요? 1,000분의 900. 몇 프로요? 90%. 3억짜리가 얼마 되는 거예요? 2억 7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율 찾는 게 나중에 여러분이 중개업 한다 그러면 소장님 비례율 몇 프로 정도 나옵니까? 꼭 물어본다고. 신기하게 중개사들은 몰라요. 왜요? 수업 시간에 비례율 설명을 안 해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밖에 나면 손님들은 맨날 비례율 물어보니까 도대체 비례율이 뭐야? 비례율이 아주 단순하게 비례율 이거예요. 전분의 후 곱하기 100. 천 후 5천. 어떻게 해서 비용 써가지고
그러니까 공사기 전 총액분에 공사 후 총액 빼기 뭐라고요? 공사비용 곱하기 100 이러면 비례를 된다고. 아주 단순하게 이런 계산 문제 우리도 나와요. 이렇게 했더니 비례율이 몇 프로라고? 비례율이 100%더라. 그러면 권리가가 얼마요? 3억이지 3억. 자, 공사 끝난 다음에 얘가 어디 받았다고? 103호 받았다. 103호 몇 평짜리? 34평짜리 받았다고. 이거는 감정가가 얼마냐? 이거 타니까 여기는 감정가, 분양가. 감정가 얼마요? 분양가 얼마요? 근데 얘가 지금 얼마요? 3억이요. 청산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분양가가 4억이요. 청산금 1억 내야지. 분양가가 2억 5천이요. 내가 반대로 받는 게 5천 받는 거예요. 자, 이 갭이 이제 청산금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1억이네 이거 5천만 원이네. 이 금액이 어디서 확정돼요? 이게 뭐예요? 관리처분계. 이게 뭐라고요? 관리처분계 분양계. 관리처분계에 인가 고시가 있으면 청산금이 얼마다는 게 정해집니까? 안 정해집니까? 이미 정해집니다. 자, 갑은 지금 하나만 편하면 이렇게. 자, 자기 권리가가 얼마인데? 3억인데 얼마를 받았다? 4억을 받았다. 청산금 얼마입니까? 1억. 1억을 내야 될 갑은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의무가 언제부터 있을까요? 언제 그 의무가 생길까요? 그럼 언제야? 내가 이거 소유권을 취득해야 의무가 있지. 내가 취득하기 전까지는 옛날 거 여기서는 절대 의무가 없어요. 새 집 받아서 오니까 새 집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니까 언제라고요? 이전, 고시, 다음 날.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있으면 그럼 결론적으로 새 취득, 이전 고시 다음 날, 이때 어쩐다고? 나는 1억 내야 될 의무가 생겼으니까. 언제부터?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주거복하는 게 원칙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관리처분 인가 고시하고 이전 고시할 때는 못해도 3, 4년은 걸릴 거야 이 기간이. 근데 여기에서 1억이란 건 이미 계산이 됐잖아요. 1억이 이미 계산됐으니까 굳이 이때 가서 1억 그러지 말고 중간에 이 기간이 기니까 중간에 분할이 안 될까요? 분할 납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컨닝하지 말고 출제자가 문제 출제할 때는 전혀 없는 내용을 혼자 상상해서 출제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공법은. 그분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 법조문 봤을 때 이러이런 내용이 있더라. 있는 거 가져와서 그대로 내든가 바꿔내지. 분할 징수 지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없으면 왜 묻겠습니까? 그런 제도가 없었으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암기 다 해도 문제 푸는 게 의외로 많아요. 자, 4번 1번 청산금 의 봅시다.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정전에 소유하겠던 토지 건물 가격과 3억, 분양받은 대지 건물 가격 4억 차이가 있으면 1억 있네. 사업 시행되는 이전 곳이 있는 호는 다음날 호 그랬으니까 이 호 그러면 그날이고 호 그러면 다음날에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 지급합니다. 2번 읽어도 안 나옵니다. 3번의 기억. 자, 사업 시행되는 정관 등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 징수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분할이 됩니다. 이건 강제 징수 됩니까? 그러면 되니까 물어보죠. 강제 징수 되는데 강제 징수는 누구만 한다고요? 예, 누구만? 행정청만 직접 강제 징수하고 행정청이 누구라고요? 국가하고 지자체 뭐라고요? 광역하고 기초. 행정청만 강제 징수 직접 강제하니까 비행정청은 강제 징수를 해도 본인이 직접 못한다고. 직접 못하니까 누구 찾아가야 돼요? 항상 기초자치단체 장 찾아가서 시장님 받아주세요 위탁한다고. 위탁 받아주면 수수료 몇 프로 준다고? 4%를 줘야 된다고.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제 징수 위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위탁 수수료 몇 프로다? 4%. 청산금 공탁. 청산금 받을 자가 행불 어디 있나 모르겠어요. 주니까 작다고 안 받는 거야. 어쩐다고? 법원에 딱 공탁하면 돼. 공탁 맡기면 되고. 청산금 소멸시 몇 년입니까? 5년. 3년, 5년 이거 찾는 거니까 5년. 근데 앞에 언제부터 5년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전고시 일로부터 그럼 안 돼요. 이전고시 다음 날 확정되니까 다음 날로부터 5년. 저당권의 물상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갑이 정비사업할 때 토지 건물 가지고 있습니다. 돈 필요해서 을에게 토지 건물을 담보 10억 빌렸었어요. 10억. 저당 설정하고 10억 빌렸어요. 시행자가 와가지고 갑에게 가봐 너 분양 신청할 거니?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그러면 내가 분양 신청하면 뭐 줄 거야? 이거 줄게. 이거 대신에 이거 준다. 갑이. 그래? 야 그러면 내가 을한테 10억을 빌렸었는데 10억 빌렸은 이 저당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뭘 하겠어요? 어떻게 되기는 이리 가야지. 당연히 따라가야지. 이렇게 건축물 일부 건축물하고 퇴직해야지. 그래? 야 어떻게 하면 저 10억을 떼먹을까? 자, 너 분양 신청 할 거니? 그러니까 얘가 나 분양 신청 안 해.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기는 네 토지 건물 가격이 얼마니까? 20억이니까 20억 어쩌지? 청산해야지. 내가 너한테 현금 주지. 그럼 너는 현금 주고 가면 되지. 그래? 어쩐다고? 분양 신청 안 하고 20억 들고 조용히 억새 들고 나르샤 조용히 날라버리면 얘 저당권은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 있어요? 원래 여기에 있죠. 담보물건. 이것 대신에 저것. 저것이 뭐예요? 이것 대신에 저것. 얘가 갑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갑이 토지 건물 가지고 있고 을이 담보 설정해서 10억 필요 있는데 이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면 그러면 멸실되면 뭐가 나와요? 화재 보험금이 있어요 없어요? 저당권이 보험금으로 가요 안 가요? 민법 시간에 이러고 안 합니까? 그거나 이거나 틀립니까? 똑같은 말이지. 이것 대신에 저것이 뭡니까? 대체물이 대체물. 담보물권 효력은 대체물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 어디로 간다고? 청산금을 가야 된다. 그 대신 주기 전에 미리 가서 압류하는 거예요. 압류. 구역이 5번이.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의 저당권 설정한 권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에 설정된 토지 건물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 행사할 수 있다. 이 지문이 그냥 그대로 나온다고. 도정법이 그런 거 있습니다. 뭐 굳이 도정법을 떠나서 물상대위 합니까? 담보 물건의 효력은 대체물에 영향을 미친다 이 얘기였어요. 이런 내용이 도정법 정비사업이에요. 별것도 아니죠. 뭐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특히 도정법은 이것은 또 처음 되돌아가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1년 뒤에 합격한다는 전제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1년 뒤에 합격할 거. 합격하고 실무한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것이고. 근데 도정법이 우리가 6개 법 중에서 도정법이 좀 더 난해합니다. 공부 많이 하게 되면. 지금은 다음 주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살살 했고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보면 도정법이 좀 더 복잡한데 진짜 우리는 이걸로 해서 중개업에서 사업한다 그러면 사업이야 사업 직장이 아닌 거 사업한다 그러면 이거를 깨뚫지 못하면 나중에 어려워지니까 시험 문제도 나오고 실무도 나오니까 오늘 집에 가게 되면 두 번째요. 정비 기본계획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청 전화해가지고 시청 불날 겁니다 이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해가지고 그 기본계획 한번 봐야 돼요. 나중에 돈 많이 돼. 그리고 이 순서를 몇 번 써보십시오. 써가지고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주에 건축법인데 건축법이 이제 전혀 별개의 내용이 나옵니다. 건축법은 순서도 뭐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씩 각각 급하면 되니까 건축법은 쉽습니다. 자,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